국내와 해외 헤드라인 함께 만나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어떤 기업들이 가장 주목받았는지, 주목을 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관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안에서 두 가지를 픽해 주실 예정인데 먼저 일주일 동안 어떤 기업들이 가장 주목이 됐는지 첫 번째 기업부터 기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뒤에 보이시는 게 팔란티어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는데 제목이 왜 모두가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기회인가라는 헤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실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2분기 실적을 발표했더니 주당 순이익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와는 일치했고요. 매출은 전망에 비해서는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에서는 팔란티어를 AI계의 메시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주목이 되곤 했습니다. 유명 투자 회사 중 하나입니다. 웨드부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팔란티어가 수익을 창출할 황금기를 맞았고 다른 기업들이 근접할 수 없는 AI 요새를 구축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 회사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국방 AI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는 팔란티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기사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AI 관련된 기업입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은 실적 이야기입니다. 일단 4분기 실적과 추정치를 상회하는 수익을 발표를 해줬습니다. CEO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세대 제품군, 특히 AI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 기록적인 참여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기대와 달리 주가는 견조한 실적이나 주가의 수익률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동안 6월 30일까지는 사실 슈퍼마이크로가 수익이 30% 이상, 34%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도요, 좋았습니다. 32%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9월 분기를 시작으로 봤을 때도 내년 회계 연도에서는 100억 달러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 그리고 앞으로를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가가 AI에 대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2024년 회계연도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전망과는 정반대의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에 기업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엔비디아이실 겁니다. 뉴스 하나 짚고 넘어가면요. 간밤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유명 투자회사 UBS가 엔비디아에 대한 주식 의견을 매수를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현재 475달러에서 540달러로 높여 잡았는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 지금 현재보다도 20% 넘는 거의 23.4%의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 더 남아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들여다보니까 엔비디아가 언어 모델을 지원하고 있는 능력, 이 AI 혁명에서 정상, 그러니까 1등을 차지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고요. 챗 GPT를 비롯해서 AI 모델도 이제 엔비디아의 GPU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자,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 어떻게 흘러갈지 꾸준히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AI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세 기업 안에서는 가장 먼저 어떤 기업부터 저희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호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자세하게 분석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실적을 살펴보시면 매출액은 12.8% 상승한 이 5.33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EPS는 0.05달러를 기록을 하는 모습으로서 마찬가지로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무적인 부분은 3분기 연속해서 이 수익성이 플러스를 유지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힘든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익성이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 총이익률이 이번에도 81% 기록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80% 이상의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25%를 기록을 하면서 전분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플러스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객사 부문에서 살펴보시면 이 민간 부문에 있어서 2.32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요. 이번에 YOY 10% 상승을 하는 부문이고, 정부 부문은 3.02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15% 상승을 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만 보시면은 민간 부문이 오히려 YOY 20%를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정부 부문의 10% 상승보다 2배 가까이 더 상승하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지역별로 살펴보시면은 이 특히나 팔란티어가 가장 유명한 부분이자 리스크 요인으로도 불리는 점이죠. 이 중국에는 전혀 이 투입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미국향 매출이 69%를 차지하게 되면서 여전히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고, 정부향 매출이 총 58%를 차지하면서 역시나 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에 관한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무적인 부분이 이번에 총 고객사를 발표를 했는데 421곳을 나타내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38%나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수주액도 이제 6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52%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좋은 점은 기존에 있었던 VIP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의 수가 24개로 늘어나게 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개월간 이 상위 20개의 기업들의 매출이 평균치가 5,300만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15%나 증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고무적인 부분은 이제 기존의 고객이 아닌 신규로 진입한 고객에 있어서 이 민간 부문의 고객사가 54%를 차지를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정부향도 비롯해서 신규 고객으로서 이제 민간 부문에서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분기 호실적 발표가 됐고,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실적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기업이 흘러갈지 바로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가이던스도 좋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 자신감의 원천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 가이던스를 이번에 제시를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이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정부향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계속해서 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주로서는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주주에 대한 친화적인 모습을 연출할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4분기 연속해서 이제 수익성 플러스가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힘든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동사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놓은 부분이 바로 이제 4월 말에 신규 제품을 런칭을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 팔란티어 AIP라고 하는 신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신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챗 GPT,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사설 네트워크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동사가 좋아하는 이 국방 부문 그리고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30여 개 산업군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뭐 제약회사라든지 에너지, 필수 소비재를 비롯한 IT 기업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공한 게 바로 이 두 가지 사업 부문인데, 바로 헬스케어와 그리고 운송사업 부문에 있어서 YOY 각각 93% 그리고 129%나 증가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민간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사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팔란티어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들을 쭉 알아봤습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게, 과연 월가에서는 어떻게 이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네, 최근에 이 기업이 YTD 기준으로 150%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한 10% 정도 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팔란티어의 매출 증가율이 이번에 YOY 12.7%가 나왔습니다. 이는 저희가 기대했던 뭐 3, 40%대 매출 성장률은 아닌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PSR도 15.6배로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선행 PER도 62배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살펴보시면 월가의 투자 의견이 보유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유 의견이 7건 그리고 매도가 4건, 강력 매도가 3건 즉 매도와 보유 의견이 좀 더 치우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팔란티어의 실적 그리고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까지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궁금해집니다. 사실 같은 AI의 맥락 안에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어떤 기업이 좋을까요? 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이죠. 이 SMCI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지난 금요일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거의 8% 이상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아마존과 이 애플이었었는데 네. 반대의 의견이 나왔었죠. 애플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가이던스가 그렇게 충분치 못하다 이렇게 나타냈는데 SMCI도 마찬가지로 가이던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않네. 이런 이유로 이렇게 8%의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8% 이상의 급락이 이유,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기업 또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에 대한 분석하고 또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실적은 계속해서 너무나 좋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3%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무려 70%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EPS도 3.51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 YOY 34% 증가를 하는 좋은 실적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기업이 AI와 GPU 관련된 렉을 만들어주는 기업인데 이 부분에 사실 전년 4분기에는 전체 매출의 20%밖에 차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체 매출의 52%까지 차지를 하게 되면서 정말 AI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꾸준하게 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고 현 시점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GPU, 렉만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인텔과 AMD에 대한 신제품을 출시가 빨리 되기를 그런 고객사들이 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계속해서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북미에 추가 제조 시설까지 제조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왜 지금 보시는 투자자들께서는 이 기업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은 결국에는 이 기업이 자사가 제출하고 있는 지금 AI, GPU 렉 같은 경우가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보시면은 왜 이 기업이 좋은지에 대한 기술력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 기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점이 가이던스 부분에서 지금 당장은 지금 이렇게 좋은 가이던스 제출을 하지 못한 이유가 엔비디아에서 자꾸 칩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급사가 제대로 된 공급망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향후 몇 년 내에 지금 이 가이던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200억 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분기에 20억 달러 매출이 기록을 하게 되면서 사상 최고 분기 매출액을 기록을 한 부분인데 20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이 2배 이상의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AI를 비롯한 다른 산업군이죠. IoT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5G, 엣지 컴퓨팅 같은 부분이 지금 매출의 2%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에서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두 기업 AI 안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팔란티어였고요. 두 번째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였습니다. 두 기업 다 AI 안에서, 섹터 안에서 바라보셨는데 저는 그러면 이 두 기업 중에서는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기업이 더 매력적이게 느껴지시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과거 이 닷컴 버블 시절에서도 인터넷이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다른 기업들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인프라가 먼저 성장을 할 것인가, 소프트웨어가 성장을 할 것인가를 보니까 하드웨어 그리고 인프라 쪽이 먼저 선행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하드웨어 쪽이 조금 더 빨리 성장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오늘 보여준 이 팔란티어와 SMCI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역시나 이 SMCI가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SMCI가 300%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인프라가 먼저 선행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수익성이 물론 높아지고는 있지만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SMCI가 훨씬 더 튼튼한 점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SMCI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살펴보시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고금리 상황,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이제 빚이 없고 당연히 현금 창출을 잘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죠. 이 단기 채무를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이 SMCI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각각 2.31 그리고 1.16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건전한 그런 재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고 부채 비율이 당연히 높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부채 비율이 고작 15%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보상 비율이라고 하죠. 얼마나 자신들이 이자 비용을 잘 상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72.5 굉장히 높은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나타냈던 그런 닷컴 버블에 있었던 그런 아주 투기 등급의 기업이 아니라 재무 건전성이 너무 탄탄한 기업이다라고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랑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둘 중에서 어떤 기업이 더 유망한지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펀더멘털이 조금 더 탄탄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AI 관련된 섹터 내에서 두 기업 알아보셨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